측천무후 황제가 된 여자. 제2편 붉은 궁의 선택. 소리만 들립니다. 아이의 울음. 그리고 침묵. 655년 당나라 장안. 이 밤 이후 역사는 바뀝니다. 역사상 단 한 명.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오른 여인. 그녀의 이름은 무조. 훗날 세상은 그녀를 이렇게 부릅니다. 측천무후. 하지만 그녀가 정상에 오르기 전 넘어야 했던 가장 어두운 밤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밤의 이야기를 합니다. 기억하십니까? 무조는 한 번 궁에서 쫓겨났습니다. 태종 황제가 죽자 후계자가 없는 후궁들은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당나라의 법도였습니다. 역사 기록 구당서에 따르면 무조는 태종 사후 감업사로 보내져 비구니로 머물렀다. 재입궁 시점은 651년경으로 추정된다. 감업사, 황궁에서 멀지 않지만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2년을 기다렸습니다. 기도하는 척, 잊혀진 척. 하지만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외 고종의 기억, 새 황제 고종. 그는 태종의 9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유약하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 하지만 감성이 깊었고 한 번 마음을 준 것은 쉽게 거두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고종은 무조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태종의 후궁이었던 시절부터 그 눈빛을 기억했습니다. 왕왕후는 계산을 했습니다. 무조를 궁으로 불러들이면 소숙비의 세력을 견제할 수 있다고. 아이러니하게도 무조가 다시 궁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왕왕후 스스로의 결정이었습니다. 적을 이용해 또 다른 적을 견제하려 했던 그 선택이 결국 자신을 무너뜨리는 씨앗이 됩니다. 역사 기록 자치통감은 왕왕후가 무조의 입궁을 허락한 것이 소숙비의 총애를 빼앗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기록한다. 이막 총애의 시작, 전략적 겸손. 무조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궁에서 조급함은 독입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 몇 달간 그녀는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황제의 시선이 지나갈 때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황제의 마음. 고종은 글을 읽다가 무조가 가져온 차를 받았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차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황제는 자꾸 서재에 머물렀습니다. 그대는 선왕태종 폐하 곁에서 오래 있었는가? 폐하를 섬기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다만 저는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겸손한 말. 하지만 그 안에 두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경험이 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을 위해 배울 준비가 되어 있다. 황제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역사 해석 무조의 지적 능력은 당대에도 알려져 있었다. 그녀는 글을 읽고 쓸 수 있었으며 정치적 감각이 탁월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이는 당시 후궁들 사이에서 드문 능력이었다. 총애의 공개와 시간이 흐르면서 황제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연회에서 무조에게 자리를 내주었고 다른 후궁들 앞에서 그녀의 이름을 먼저 불렀습니다. 궁은 이 신호를 읽었습니다. 권력은 황제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지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이제 무조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산막 두 여자의 공포, 왕왕후의 불안. 왕왕후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명문가의 딸이었습니다. 황후의 자리는 그녀의 집안이 당나라 왕실과 맺은 정치적 계약이기도 했습니다. 그 자리를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황후 자리를 잃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안 전체의 몰락을 의미했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불러들였다. 내 손으로 어리석었다. 후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소숙비의 분노. 소숙비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황제의 총애를 오래 받아왔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받는 여인이라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아무도 몰랐던 여자가 빼앗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는 선왕태종의 여인이었습니다. 어찌 감히 지금의 황상 곁에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예법에도 맞지 않습니다. 소숙비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당나라 예법에서 부왕의 후궁이 아들 황제의 총애를 받는 것은 논란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논쟁 포인트 고종과 무조의 관계는 당시 유교 예법상 불륜에 가까운 행위였다. 실제로 조정 신하들의 반발도 있었다. 하지만 고종은 이를 무릅쓰고 무조를 총애했다. 연합과 음모.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원래라면 손을 잡을 수 없는 두 사람이 지금은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저 여자가 더 잘하기 전에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황상 앞에서 무조의 과거를 들추겠습니다. 선왕의 여인이라는 것을 조정 신하들도 움직이겠습니다. 계획은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무조 역시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먼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사막 가장 어두운 선택. 딸의 탄생. 656년. 무조가 딸을 낳았습니다. 황제는 기뻐했습니다. 직접 침전에 찾아와 아이를 안았습니다. 무조는 이 아이가 자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황제의 자식? 그것은 권력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달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표적이 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아이의 죽음. 황제가 다녀간 날. 그날 밤 왕왕후도 침전을 방문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유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왕왕후 본인은 아이를 보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침전 전체가 멈췄습니다. 궁인들이 달려왔습니다. 의관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무조의 말. 황제가 달려왔습니다. 그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말을 잃었습니다. 무조는 황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무조 조용히 황후마마께서 다녀가셨습니다. 그 이후 아이가 그것뿐이었습니다. 그 이상의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역사의 미스터리. 진실은 알 수 없다. 이 사건에 대해 역사가들 사이에서 세 가지 해석이 존재한다. 가설 1. 왕왕후가 아이를 죽였다. 왕왕후에게는 동기가 있었습니다. 아이의 탄생은 무조의 권력을 더 강화시킬 것이었고 황후 자신의 자리를 더욱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황제 자식을 해친다는 것은 극형에 해당하는 대죄입니다. 정말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가설 2. 무조 본인이 아이를 죽였다.
일부 역사가들은 이것이 무조의 계획이었다고 봅니다. 자신의 아이를 희생해 황후를 제거하는 계획. 인간적으로 믿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때로 믿기 어려운 일들로 가득합니다. 가설 사마이는 자연사했다. 영아 사망률이 매우 높았던 시대입니다. 단순히 아이가 약하게 태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타이밍이 너무 절묘했습니다. 왕왕후의 방문 직후라는 사실은 단순한 우연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역사를 바꿨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막 권좌의 교체, 황제의 분노, 황제의 표정을 본 사람들은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정 신하 증언 황상께서 그토록 분노하시는 모습은 처음 보았습니다. 고종은 왕왕후를 불러들였습니다. 고종 그대가 한 것이오? 왕왕후 신첩은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황상 믿어주십시오. 고종 침묵 후 증거가 없소. 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소. 황제가 말한 이미 알고 있다는 것. 그것은 사실의 확인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결정이었습니다. 황제의 마음이 떠난 사람은 증거가 있어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물며 증거도 없이는 조정의 갈등. 하지만 황제가 왕왕후를 폐하려 하자 조정이 반발했습니다. 역사 기록 원로 신하 저수량은 황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왕왕후 폐위에 반대했다. 그는 황후는 명문가의 딸이며 아무 죄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후 그는 좌천되었다. 저수량 항상 황후는 선왕태종 폐하께서 직접 정해주신 분입니다. 죄 없는 황후를 폐하는 것은 조상에 대한 불효입니다. 고종 낮게 물러가시오. 황제는 흔들렸습니다. 잠깐이지만 그 순간 무조가 황제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황제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조 속삭이듯 폐하께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폐하의 뜻을 따를 뿐입니다. 황제는 다시 앞을 봤습니다. 폐위. 황궁 655년 가을. 왕왕후는 폐위되었습니다. 소숙비 역시 함께 폐서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궁의 깊은 곳에 갇혔습니다. 역사 기록 구당서와 자치통감은 왕왕후와 소숙비가 특별히 제작된 독주를 마시고 사망했다고 기록한다. 일부 기록에는 더욱 잔혹한 방식이 묘사되어 있으나 이는 후대 기록자들의 과장일 가능성도 있다. 그들의 마지막은 기록마다 다르게 전해집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들은 다시는 궁의 중심에 설 수 없었습니다. 클라이맥스 황후의 탄생. 황궁 대전 책봉 의식. 655년 가을이 깊어가던 무렵 의식이 시작되었습니다. 황제가 황후의 책봉을 선언하는 그 자리에 무조가 섰습니다. 더 이상 후궁이 아닙니다. 당나라의 황후. 그녀는 앞을 바라봤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아이를 잃은 슬픔, 2년간의 사찰 생활,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자리에 오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황후. 하지만 무조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시작입니다. 황후가 된 무조. 하지만 그녀의 눈은 이미 황후의 자리를 넘어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황제 곁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신하들을 만나고 정치를 배웁니다. 고종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두통, 시력 저하, 정사를 처리하기 어려울 때 황후가 대신 결제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무조가 어떻게 황제의 권력을 사실상 장악했는지, 그리고 반대 세력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살펴봅니다.